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력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제 채널에 예전에 압력 구배와 유동방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 영상을 촬영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다루게 된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 평판에 평행한 유동,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압력 구배와 유동방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후반부에 방리를 설명하면서 평판에 평행한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압력 항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혼란이 있으실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정정하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보면 네, 지금 이 속도 프로파일들이 제가 예전에 그 박리를 설명드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균일 유동이 평판에 평행한 유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속도 프로파일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은 경계층이 되겠고 이 빨간색 선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0이 되는 순간부터 박리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박리층을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이 평판에 평행한 유동이 흐를 때 박리가 발생을 하면 박리층 내부의 압력은 박리층 내부에서는 유동이 잘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압력이 작고 그 다음에 박리층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압력 차이에 힘이 생긴다. 이걸 제가 pressure drag, 압력 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평판에 평행한 유동은 방리가 발생할 수 없고 측류든 난류든 간에 세퍼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압력차가 발생할 수 없고 즉 압력 항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평판에 평행한 유동에서는 압력 항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벽면 전단 능력에 의해 비스커시에 의한 벽면 전단에 의한 마찰 항력만 존재하지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존재할 수 없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그냥 방리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찰 항력과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을 동시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란을 방지하고자 좀 정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학력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 학력, 비스커스티에 의한 벽면 전단에 의한 마찰 학력, 그 다음에 압력 차이, 방리에 의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압력 차이에 의한 압력 학력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게 우리가 총 학력 drag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riction drag, 마찰 학력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균일 유동이 평판에 평행한 유동을 흐를 때 속도 프로파일의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속도 프로파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 응력은 타우 W는 뮤 곱하기 라운드 I분의 라운드 U가 됩니다. 점점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유동이 평판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여기서는 한 이만큼이 된다. 타우 W. 여기서는 조금 덜해지겠죠? 한 이만큼 타우 W.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적어집니다. 타우 W. 그래서 뭐 측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이게 지나도 여기까지만 해도 측류다. 그러면 타우 W 즉 유동이 벽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점점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단 응력, 벽면 전단에 의한 유동이 평판에 주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으로 항력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비스커시티에 의한 마찰 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압력 항력입니다. 압력 항력은 flow direction, 유동 방향의 노멀한 방향으로 바디가 서 있을 때 발생하는 압력 항력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flow direction도 플러스 x 방향이고 평판도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길게 누워 있기 때문에 압력 항력은 발생할 수 없고 마찰 항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nly 마찰 항력. 그리고 압력 항력에서 보시면 일단 노멀하기 때문에 바디가 플로우 디렉션에 대해서 압력 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선을 그려봤어요. 사실 포텐셜 플로우, 점성이 없는 인비시드 이로테이션이라면 유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바디에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얘도 바디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우리 비스커시티가 있는 리얼한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유선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바디 지오메트릭적인 형상 때문에 유선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흐릅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후방부에서는 여기서는 유선이 없죠. 유선이 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압력이 작습니다. 유동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박리층 내부인데 세퍼레이션 레지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물체 전방에는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압력이 전방부에는 크고 후방부에는 압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힘을 우리 FD라고 하고 pressure drag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separation, 즉 유동 방리에 의해서 전방부와 후방부에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고 압력차 발생하는 만큼 pressure drag가 생긴다. 이것은 노멀한 바디에 대해서만 생긴다. 이거를 압력 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찰 항력, 그 다음에 압력 항력. 이 두 가지 항력 개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학력의 방향에 대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봤습니다. 이 자동차는 마이너스 X방향, 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만약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유체학적으로 모델링을 달리해보면 사실 자동차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하면 그냥 자동차 가만히 냅두고 공기 유동이 플러스 X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기가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운동하지만 이거를 달리 생각을 해서 관점을 바꿔서 자동차를 정지시켜 놓고 유동이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케이스를 보고 살펴보면 이 케이스에서는 마찰항력도 생각을 하겠지만 유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 압력항력 유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포텐셜 플로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상적인 유동에서는 사실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유선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이 여기도 흐를 수 있는데 우리 리얼한 플로우, 비스커시티 점성을 가지는 플로우에서는 이러한 유선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기가 덜 흐르겠죠? 그럼 여기서는 압력이 작고 여기서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전방부에서는 압력이 크고 후방부에서 압력이 작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자동차는. 그쵸?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동이 흐르면서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마찰 항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 이 부분, 이 정도 부분에서는 마찰 항력이 생길 것이고 이걸 FD 프릭션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얘는 여기는 FD pressure. 그래서 마찰 항력도 플러스 방향, X 방향, 압력 항력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총합해 놓은 게 우리 토탈 드래그 폴스가 되겠죠? 총 항력.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지만 힘은 오른쪽으로 받죠. 우리가 만약에 왼쪽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맞바람은 우리 반대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사실 왼쪽으로 운동을 하지만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거 되게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력의 방향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과 같은 방향입니다. 유동과 같은 방향, 공기 유동과 같은 방향. 우리가 운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정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유동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그 유동 방향으로 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유체학학에서는 이 총항력에서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이 있는데 사실 이 압력 항력의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사실 옛날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요즘 나온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유선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자동차가. 요즘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유동이 흐르면서 얘는 좀 약간 유선이 잘 흐르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되게 네모나면 여기서는 면적이 되게 넓은데 여기서는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유동이 흐를 수 없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압력이 작고 여기도 압력이 클 텐데 사실 여기서는 압력이 더 엄청 작겠죠. 유동이 흐를 수 없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유동이 흐를 수 없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전방부에서 후반부로 항력이 작용을 할 텐데 얘보다는 작겠죠. 얘 항력보다는 얘 항력이 작겠죠. 왜냐하면 유선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형상을 자동차를 만들었고 유선이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후방부에서 방리 영역이 작다. 유동이 흐를 수 없는 영역이 작다. 그러므로 전방부와 후방부의 압력 차이가 작다. 즉 압력 항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유선형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것이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력 항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항력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에 대해 다뤄봤고 제가 예전에 압력 구배와 유동 방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 부분을 제가 약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항력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